안녕하세요 여러분, EV스쿨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좀 인사를 드리네요. 그동안 뭐 여러가지 일도 바빴고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일들도 많았고 또 그쵸, 변화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이 23일이죠. 현재 지금 2일 이틀 뒤에 내일 모레죠, 이제 연준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 FOMC의 금리 인상이 좀 예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제가 뭐 지난번에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상황이고, 이건 비단 부동산에 쌓여있는 어떤 버블 현상 때문에, 그리고 버블 붕괴로 인해 부채 폭탄이 터지면서 버블 붕괴가 되고, 전체적인 나라 국가 전체적인 부채 폭탄에 의해서 굉장히 경제가 부실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얘기한 부분이 뭐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지금 수출길,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세계 경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가 돼 있고, 또 앞으로는 계속 약화될 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지금 미래 세대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만큼 현재의 미래 세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20대와 30대 그리고 10대부터 가면 갈수록, 더 어리면 어릴수록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 같은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너무나 약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쵸, 삼성도 그렇고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제가 반도체 눈에 얘기했잖아요. 반도체하고 뭐 얘기했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삼성전자와 SK의 반도체와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현대기아차의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진짜 문제가 될 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말이 다 하나 둘씩 다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응?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세요? 제가 말하고 다니는 내용들, 제 지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입 아프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하나 다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IRA에서 전기차 우리나라 배려 못 해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해줄 거라고, 못 해줄 거라고. 그럼 뭐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잖아요. 기차는 가는 식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나 이런 거 일본 지금 키워주고 있어요. TSMC 지금 일본에서 공장 짓고 있는 거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혈맹은 혈맹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와 군사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동맹을 해왔던 거고, 미국이 우리의 뒷배를 그만큼 많이 봐주고 우리를 배려를 해주고 우리를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OECD에 뭐 반열에 들어서니 어쩌니 뭐 엄청난 어떤 국뽕을 맞을 정도 맞고 다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긍심, 나름의 자긍심 예, 그런 거를 이제 키우고 다닐 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했던 건, 미국이 뒷배를 국가 경제 안보적으로 다방면에서 우리나라를 먼저 해주고 우리나라를 후광을 밀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계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그랬죠. 세계 경제 질서와 글로벌 패권주의에서 미국이 패권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략의 어떤 전략 방향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의해서 지금 중국 그 신문으로도 중국 반도체 굵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둘씩 터지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 저는 훨씬 전부터 그거에 대해 경고를 해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중간재, 예? 중간 그 초기 그 아주 기초 제로에서 중간재까지의 단계를 곧 마스터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그거 마스터하면요, 지금 그나마 중간재에서 완제품까지의 기술력을 마스터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만 수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완제품 수입은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적자가 난 거 아닙니까? 야,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년 이내 2년 이내에 중국이 마스터할 거예요. 뭐를? 반도체, 우리나라 그 제로부터 중간재까지 기술력을 마스터해서 아예 제로부터 완제품까지 기술력을 모두 마스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팽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더 이상 수입 안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네들 기술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돈 주고 수입할 일이 있어요? 자기네들 기술력으로 싸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자기네들 기술력으로 보급하겠죠. 지금까지 중국이 그래 왔듯이요. 전기차 부분은 어때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현대는 반도체 전부터, 반도체 사태 이전부터 현대 자동차는 이미 엄청나게 그냥 개패듯이 맞아가지고 막 그 뭐랄까 해야 되죠? 그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부실해가지고 비실비실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활로가 안 보이는 거야, 현대자동차도.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바이든 정부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울며불며 달려가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믿을 건 미국뿐이다라는 생각에 시장 개척을 위해서 미국에다 매달리는 거예요.
중국 시장 바라보고 국뽕 맞고 막 중국에서 막 평생 흥청망청 몇백 년, 몇천 년을 계속 거기서 재미를 볼 수 있을 줄 알고 공장 때려짓고 중국몽 하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의 기술만 다 뺏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술만 다 뺏고 팽해버리니까 미국이 울면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경제 안보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뒷배를 봐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안보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뒷배를 봐주면서 우리나라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얘기가 다릅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후배를 봐주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봐줘왔던 그런 미국이 우리나라 먹고 살려고 키워줘왔던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에 너무 많은 어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줬어요. 눈앞의 이익을 줬다가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초반엔 좋았죠. 재미 좀 봤죠. 그쵸? 중국이 그 어떤 수요? 인구만 15억 되니까 14억 15억 되니까 중국의 수요 때문에 눈이 돌아서 거기에 재미를 처음에는 많이 봤어요. 근데 중국이 그냥 그것만 수입만 계속 주구장창 하겠어요? 그 기술력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뽑아가가지고 사람들 빼내가지고 기술력 탈취하고 어떻게든 우리나라 설계도 공장 설계도와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첨단 어떤 고급 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 많이 욕심을 많이 내왔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어떤 기술력, 한국의 경쟁력, 그리고 한국의 어떤 수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국산이라고 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은 이 부품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생산된 거야. 중국에서 생산돼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생산해서 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중국이 좋은 거예요. 한국도 좋겠지만 중국이 더 좋은 거거든요. 지금 글로벌 패권을 지금 그죠? 적대시하면서 패권의 어떤 미국과 적대시하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그 상품을 수입해준다? 미국이 그 상품을 수입해서 그 적국에 배를 불려준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의 어떤 기술 안보나 기술 보안이나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양다리를 걸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협력을 포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게는요 절실해요. 뭐가 절실하냐? 경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과 궤를 같이 할 나라 같은 편을 찾는 게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그런 경제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본을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TSMC 반도체 공장을 지어줘서 배를 불려 적당히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면서 그 돈으로 계속적으로 국방 부분에서 국방 안보 부분에서 미국과 협력을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그런 역할을 맡기고 싶어 한다고 미국이. 너무 먼 거리에 있기도 하고 또 혼자서는 또 상대해야 될 적이 그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 많이 생겼고 그 많이 생긴 그 국가들이 너무 많은 덩치가 커졌고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는 좀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서 전면적인 어떤 전략 수정을 한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국가 안보는 계속적으로 해줄 거예요. 그건 안심해도 돼요. 기존보다 더 강하게 안보 협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바라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국이 너무 많이 커버린 부분도 미국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보다 일본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일본을 군사와 경제 이거를 같이 합심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나라를 키워주기로 완전히 전략을 수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RA법에서도 안 된 거예요. IRA법에서도 뭐 현대 전기차 인정 못 해줘요. 안 해줘요. 이제 그래서 보조금 못 받고 가격 경쟁력 없어요. 그죠? 없어지고 미국이나 뭐 자국 내 전기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유럽이나 뭐 여러 부분에서. 그리고 많은 투자와 그런 것들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이뤄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또 미국은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을 어느 세계 경찰의 역할, 어느 정도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자금줄로 또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지금 무기 많이 대주고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미국이 지금 어떤 많은 자금을 회수하고 부강해져야 되는 또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또 원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직접적으로 원조도 못 하고 있잖아. 그러면 돈이라도 내라 이거예요. 그러다 그거 돈을 노골적으로 바라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네? 노골적으로 너 군사비대 또 이런 것도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빌미를 미국이 환경을 조성을 해나가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패권인 국이잖아요. 예? 이 전 세계의 룰을 정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룰을 나름대로 정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부담 부분을 공평하게 나눠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안 해준다니까요. 이제 안 해줘요. 이제 안 해줄 거예요. 이제 안 해주고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협력을 해야 돼요. 그 미국에 어떻게 보면 착 붙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글쎄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기업들도 기업 부채나 뭐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재고가 지금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 뭐 엄청나게 쌓이고, 반도체 재고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그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재고가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지금 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재고 늘면은 굉장히 기업한테는 치명타고, 더욱 그럴수록 투자나 설비에 못하게 돼 있고, 또 그럴수록 비용은 고정 비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벼랑 끝에 몰리기 때문에 사람도 안 뽑고 있는 사람도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동민 회장인가 뭐 자기 돈, 개인 돈 막 끌어다가 지금 뭐 회사 살리기 위해서 좀 돈 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여러분 아무것도 못 느끼세요? 그만큼 똥줄이 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 뭐 때려 죽여도 뭐 재벌들은 그냥 배 두들기고 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근데 그런 어떤 개인 돈을 빼서 넣어야 되는 상황에까지 지금 몰렸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까지 몰렸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죠? 지금 빈살만 왔다고 난리 치잖아요. 빈살만 왔다고 대기업들 땀 닦아가면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빈살만 앞에서 돈 좀 자기들 기업에 투자해달라, 자기들 기업을 선정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돈 투자가 씨가 말랐고,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성, 그 진취적인 어떤 혁신적인 그런 실질적인 돈이 되는 그런 사업 수주, 이런 것들 굉장히 목이 말라 있는데, 빈살만 하면 왔다고 해서 해줄지 안 해줄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막 총수들 달려가가지고 땀 닦고 그 앞에서 각 잡고 있잖아요. 저 그 사진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빈살만 앞에서 그냥 총수들 나란히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돈 좀 우리 기업 좀 투자해달라, 우리 기업 걸로 수주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쪼로 달려가서 그러고 있는 꼴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기업들이 조금 버틸 수 있을지는 몰라요. 아까 신동민 회장 마냥 자기 개인 돈을 써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오래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내년 상반기, 제가 보는 미래는 그래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PF발, 부동산 저축은행발 그 부도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도로 인해서 기업 연쇄부도, 그 하청업체들 기업 연쇄부도가 일어날 거고, 건설 쪽에, 그리고 은행에서 저축은행 쪽에서 연쇄부도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일반 시중은행까지도 그 여파가 미칠 확률이 커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저축은행발 어떤 금융위기가 터질 거고, 내년 그 하반기 때 있죠? 내년 그 하반기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내년 하반기에는 어려워질 거예요.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일반 시중은행, 제1금융권 이쪽에서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1금융권에서 심각하게 부도설이 이제 나올 것 같고, 그 어떤 기업 연쇄부도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는 눈에 훤하고, 당장에 또 며칠 뒤면은 금리 인상 하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 이제 하고, 또 다음 달에 금리 인상 또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나 그리고 가게들이나 엄청난 지금 위기가 닥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환율요, 여러분 1,400원쯤 밑돌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적 자금 이제 투입해서 억누르는 측면이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금줄, 그 총알 다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또 엄청나게 폭등 온다니까요. 저는 그게 뻔히 보여요. 당장 11월달, 12월달에 보세요. 그때 또 폭등합니다. 제가 폭등하고, 주담대도 제가 얘기한 대로 10% 간다니까요. 지금 뭐 아직도 9% 얘기하고 있는데 10% 얘기를 안 꺼내는데, 이제 보세요. 며칠 뒤에 이제 아마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며칠 뒤에 그 미국 금리 인상하고 한국은행 금리 인상 한번 하잖아요. 올해 남은 거 한 번. 그거 하면서 선제적인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이언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맞춰가지고 한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때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이제 주담대, 또 그때 가서 언론들이 10% 간다, 그 얘기가 그때 이후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몇 달 전부터. 예? 한 6, 7 이거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이 유튜브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시 간다니까요. 10% 주던데. 예? 주담대 올해 말까지 해서 주담대 10%갈 거고요. 내년 상반기 때 있죠. 내년 상반기 때 주담대 13% 갑니다. 14%. 예?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금리 인상은 지금 늦출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도 물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물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지금의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은, 그리고 강달러 기조는 필연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13%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14%에서 끝나지 않고 아마 제가 볼 때 계속 갈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는 글쎄요, 주담대가 아마 17%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위기가 이제 계속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업들이나 기업 부채나 진짜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에요. 예? 절대 여러분들 여기에서 안심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는 용가리 통뼈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2, 제3의 대안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